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장 우리 양대 지수 모두 경계감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계감으로 나타났지만요. 여전히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215포인트로 3년 11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5거래일째 이어졌죠. 삼성전자의 훈풍으로 2%대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 어느덧 63,7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으로 하박 마감했습니다. 방산주들, 원전주들 힘을 내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이상,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8% 이상의 상승폭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코스닥 시장이었죠. 어제장에서는 1.7%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향해 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810포인트 위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대형 바이오 종목들 지수 견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펩트론 급등세 보였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제가 품모커가 획득하면서 무려 2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가주는 분위기였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엇갈렸습니다. 간밤 미 6월 CPI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보다도 높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이런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 경계감 나왔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급등세 보였죠. H20칩에 대한 중국 수출이 허용됐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4% 넘게 뛰어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한 협상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기도 했고 앞으로도 여러 물가 지표들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힘을 받아갈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 두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들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 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 가이드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동주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 경신해줬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역시 키 맞추기 장세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우리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킨 마감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장중 CPI 경계감으로 인해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 전환해주면서 3년 11개월 만에 연중 최고점 경신해줬습니다. 0.41% 오른 3,215포인트에 장 맞춰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69% 오른 812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계속해서 외쳐주면서 상승세에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개인은 3,100억 원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세로 시작했지만 장중 매수세로 다시금 전환해주면서 2,123억 원 담아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700억 원 가까이 담아내줬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이슈 두 가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인 갤럭시 7 시리즈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사전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20대가 이번 갤럭시 시리즈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경우 아직 폴더블 폰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갤럭시로 20대들이 눈길을 돌리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애플이 2026년 하반기에 아이폰 시리즈에서도 폴더블 폰 시리즈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업종들이 수혜주로 떠올라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장에서는 파이nem텍의 급등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주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약 150조 원 규모인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향후 2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자동차를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발전되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이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국내 애프터마켓 사업 모델이 부진하지만 시장이 큰 중고차 시장이나 렌터카 시장이 모빌리티 미래 변화의 촉매 역할로 담당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불러와줬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의 애프터마켓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업종별 흐름의 경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종목 장세 전형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아줬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중국의 H20 칩 판매 재개한다는 소식 전해주면서 2% 가까이 올라줬지만 SK하이닉스는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론발 HBM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0.5% 소폭 빠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조방원 섹터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의 경우 후실적 기대감 들어와 줬는데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올라줬고요.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도 3%대 그리고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풍산이 무려 17% 넘게 올라줬습니다. 두 자릿수 오름폭 기록해줬는데요. 증권가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 탄력 불어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원전주와 함께 전력설비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에너지 분야에 무려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관련주로 LS 엘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모두 5%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준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의 경우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의 풋모커가 소식 들려오면서 무려 22% 급등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다시금 상승세 되찾아줬는데요. 5% 넘게 오름폭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에서의 물질 특허 등록 시점을 앞두기도 했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들어와주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이어서 로봇주 역시 다시 한번 반등해줬습니다. 오픈 AI와 협력 기대감 들어와줬는데요. 로보틱스가 무려 22% 두 자릿수 오름폭 키워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름폭 키워주면서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줬던 보험주들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가 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장 그전 거래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주 역시 일제히 파란불 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해줬습니다. CPI 발표 경계감에 작용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조금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발 훈풍 들어와주면서 조금 상승폭 회복해줬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 가까이 빠져줬고 S&P 500 지수 역시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에 힘입어 0.18% 올라주면서 2677선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급등세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4% 넘게 오름폭 키워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다시 한번 H20 칩 수출 재개 소식이 역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줬고요.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상승 조금 제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약 2%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 시작 소식 전해지면서 약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도 1.46%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의 경우 AI 비용 증가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익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 나와주면서 약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2년 안에 5,000피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에 조금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업종이 올랐나 보단 그 업종이 왜 올랐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의 실적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새로운 성장 시그널 포착하기 위해선 장전 전략 더욱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동주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또 엔비디아에 대한 훈풍 불어드는 소식도 있었고 또 물가지표들이 대체적으로는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또 CPI가 올랐다 보니까 이 관세의 충격이 서서히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적용해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도 그렇고 바로 앞서 캐스터님도 그렇고 사실 미증시 상황들을 다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할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뭐 CPI 같은 경우 어제 뭐 미국 시장 예상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전월 대비 좀 이제 오름폭이 좀 커졌다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 문제를 또다시 뭐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 예상치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이 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시기상 이 관세와 맞물려서 이게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뭐 가전이라든지 또 생필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세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상 이 관세가 직접적으로 이 물가에 관여를 한다,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예 한 8월 정도로 유예됐잖아요. 그렇죠. 네, 8월 이후가 되면은 앞으로의 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분명히 남겨뒀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또 시장에서의 또 다른 관심이 뭐겠습니까? 이르면은 9월에 금리 인하. 네, 이번엔 또 동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또 높아지게 되면은 네.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쵸, 트럼프 그쵸. 같은 경우에는 파월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압박하면서 금리 내려라 안 하면 해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물가 지표가 이렇게 지금 또다시 우려스럽게 전개가 된다면은 이거 못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또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 네. 호재 이게 또 사라질 수도 있는 또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좀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들도 있겠죠. 어제 들려왔던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엔비디아가 또 급등한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했죠. 중국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일제히 뭐 기술주들이 뭐 반도체 관련 기술들이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나스닥을 견조할 수 있게끔 한 부분들이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꺾였죠. 그동안에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 또 지수와의 이격이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되는 과정은 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좀 넓게 본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에 갖다 붙여놓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근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상황이 다르죠. 이미 고점 때는 이제 뚫은 상황이에요. 또 5일선을 여전히 내 아래에 깔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싶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관세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하루 뭐 미국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연연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시장은 역시나 우리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하면서 또 거기에서 매매의 팁을 얻고 또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우리 시장 이렇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네,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계속 올라가네요. 네,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네, 지난 진짜 4월부터 바닥 찍고 진짜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쵸. 아마 202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3,316선 정도가 아마 네. 고점이었을 겁니다. 지금 한 3% 정도 남았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101포인트 정도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세대로라면은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반에는 확 넘어버 그런 고점도 경신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오늘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미국이 또 이제 물가 부담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이제 잠시 숨고르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계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일단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시장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본다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여기에 관여를 좀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전히 또 대장주, 또 반도체주들, 2차 전지주들이 추가적인 상방을 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 지수가 저기 약 2,300에서 3,200까지 오는 과정을 본다면은 네. 잘간 종목들 많죠. 조방원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책과 엮여 있는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좀 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정책과 엮이지 않은 종목들 사실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정책에 엮이지는 않았다란 말이죠. 이 말은 좋은 섹터가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징그럽게 안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도 있어요. 네.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지금처럼 또 제대로만 보면은 정책과 엮이지 않는 섹터는 안 가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개별주 장세예요. 또 속도가 빠릅니다.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 대응 난이도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단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이게 참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이고 매매가 까다로울 수 있는 그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상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간 차별화 양극화 이게 너무 심해요. 네. 어제 시장 올랐잖아요. 그렇죠? 양시장 올랐습니다만은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좀 오르고 또 오르는 애들만 오른다. 맞죠? 네,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시장은 분명히 좋은데 네,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 내가 가진 건 안 오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시장 질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네,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환율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좀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외국인은 들어왔어요 어제 양시장에서. 개인하고 기관 네.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제 이거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16시 기준 물론 이제 제가 저녁 늦게 확인했을 때는 바뀌기도 했습니다. 현물 쪽을 보면 당연히 지금 외국인들이 두고 오고 있는데 네, 특정 섹터와 종목에 좀 국한이 됐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엇갈리죠 메이저들 자체가. 그러니까 차별화 양극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는 섹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도 심하고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이거를 좀 면밀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 이게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는 좀 바뀌었던 부분인데 양 매도였습니다. 이 말은 메이저가 현물 쪽에서는 매수를 합니다만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는 방향을 또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로 갈지를 좀 모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고 뚜껑 연 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또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이슈가 가리키는 섹터에 수급이 당연히 또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가리키는 섹터에서 매매 팁을 얻고 말씀드렸던 또 치고 빠지기 식의 전략이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이런 그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일단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8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시장은 또 개장이 됩니다. 성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됐던 섹터들 있죠. 이 차별화와 양극화 계속 심하고 수급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별주 장세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력 설비 관련 섹터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의 100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 최근에 또 발표를 했고 또 메타 CEO를 포함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개발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설비랑 전선이 되겠는데요. 이슈야 뭐 정말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쪽은 오늘 하루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려왔었고 실제로 관련 섹터 종목들이 상당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어 왔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의 팁을 얻고 또 투자에 좀 활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AI 시대 본격화되고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AI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역시나 이쪽 섹터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맹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뭐 100조 원 이상 뭐 AI라든지 전력 인프라 투자 얘기가 저도 오면서 스튜디오 오면서 확인을 좀 했고 네. 또 어제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그 메타 저커버그가 그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이런 그 계획을 좀 밝힌 부분들이 있죠. 네. 뭐 대규모 축구장 몇십 개 되는 이런 그 규모의 것들을 짓고 있다라고 좀 하고 또 내년이면 또 가동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뭐 내년에 가동되는 그 데이터 센터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몇 개 더
뭐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래잖아요. 네. 근데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감당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디서 끌고 오는 것이 뭐 중요한 거죠. 네. 때문에 이제 전력 설비 또 전선 이런 섹터는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래 보이는 그 이슈가 있죠. 네, 주요 전력망 건설을 9월부터 정부 주도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민간이 맡았을 때는 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기 일쑤였는데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챙긴다라고 하니 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쪽 섹터 매출 바로바로 이렇게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 상승 모멘텀, 실적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AI를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쪽은 워낙에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최신이 뭐 25년 전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뭐 40년 그 이상이 된 그 부품들이 아직까지도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린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쪽에 지금 참여를 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노후와 또 교체 주기와 좀 맞물려 가지고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죠. 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SK 그룹과 손잡고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역시나 전력 설비, 망 이런 것들 역시나 구축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좀 됐습니다만 한전에서도 2038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쪽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이 또 이런 액션을 보인다. 관련 종목들은 역시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쪽 섹터의 호재성, 긍정적인 이슈는 꾸준히 이어진다.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유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쪽 섹터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추려봤는데 일진전기를 자주 나오죠. 네, 오늘도 일진전기를 좀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S 일렉트릭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기기라든지 뭐 시스템 뭐 제조 그런 업체고요. 또 가온전선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3대 전선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일단 바로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진전기의 모습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께 언급드린 적이 좀 있었어요. 역시나 떴다가 눌렸죠. 그리고 다시금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대를 지금 뚫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AI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봐야죠.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론 이제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는 날이라든지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대상으로 삼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LS 일렉트릭입니다. 양호하죠. 뭐 최근에는 심리에 막영향 미치는 20선을 하회한 모습입니다만은 그 아래쪽에서 하방 경직선이 좀 확보된 모습이에요. 다시 그 20선 돌파와 함께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온전선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난 5월이었죠. 5월부터 이거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6월 중반서부터는 단기 바닥은 확인이 됐습니다.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만큼 역시나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좀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너도나도 인공지능 AI에 막대한 자본을 또 투입하고 있는데요. AI 모멘텀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관련주 3가지 살펴봤는데요. 일진전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 눌렸다가도 고점을 뚫어내려는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LS 일렉트릭 추세적인 주가 움직임 그려져 나가기 때문에 현재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가온전선도 역시나 가격 메리트, 저가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2번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K뷰티의 위력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기대감부터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한한령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 이어서 살펴주시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또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 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섹터의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있다는 거예요.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슈가 섹터에 지속된다는 것,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종목들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인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못해도 종목을 밀리지 않게 합니다. 견조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 또 거기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역시나 뭐 K뷰티 인기 상당하죠. 예전에도 좋았지만 여전히 좋고요. 앞으로도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2분기서부터는 좀 좋지는 않았죠. 중국 시장 축소 그러면서 종목들 실적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중국 쪽의 우려를 여기 나와 있는 유럽이죠. 뭐 유럽을 포함해서 중동, 미국, 일본 또 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중국 쪽에서의 부진 상세하고도 남고요. 지금 최근에는 유럽을 필두로 해서 뭐 출판도를 좀 바꾼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역시나 그 인기 실감하게끔 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FTA의 그 수혜를 쉽게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원상지 증명과 같은 이 절차를 간소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지원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액션들 아마도 더 많은 이 지원책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K뷰티 인기가 좀 상당하죠. 네, 미국을 제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3위가 아니요 이제 2위예요. 뭐 독일을 제치고 뭐 3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까지도 좀 제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밖에 없는데 이 기세라면은 이 프랑스도 제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뭐 15초마다 화장품이 팔리고 있고 뭐 주요국에서는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 아마도 프랑스도 네, 우리가 따라잡고 1위로 올라서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런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종목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발 더 남았죠. 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가 이제 됐잖아요.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뭐 비자 면제 이런 혜택도 이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 잘 가지고 가겠죠. 뭐 이런저런 이슈들 네, 계속적으로 섹터 내에 부각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이 종목은 선행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달바글로벌 하면 저고요. 저 하면 달바글로벌인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네. 이거는 선행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요. 이거는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VT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바이오비즈라는 에스테틱 종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트를 통해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에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이 시점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약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50%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자 이게 아니죠. 선행지표로 삼자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추세를 깨뜨리고 무너지는지 그렇다면은 화장품 쪽은 나중에 네. 보는 것이 맞겠고 이 종목이 이 정도 수준을 버티는 수준이라면 다른 종목들 키 맞추기 관점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바닥에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된다는 것이죠. 선행지표로 삼자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VT 네, 최근에 눌림이 좀 깊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잡았죠.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턴어라운드 하기 위한 네,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매력이 역시나 발생이 되어 있어요. 저가 매수의 유입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비즈입니다. 신규상 장주인데요. 야금야금 지금 네, 저점들을 높이고 있죠. 저항이었던 이런 구간들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주가 레벨업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나 관심 있게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다가 타점 한번 잘 잡아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서도 상승으로 열려 있는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달바글로벌, VT, 바이오비주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주가 레벨업을 예상하게 하는 종목들입니다. 달바글로벌은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에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자라기보다는 선행지표로 삼아 보시면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 펼쳐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오늘 살펴주신 전략 외에도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 시즌도 기대가 되고 수출 기대감도 더해지는데 내가 관련 종목 제대로 된 종목 하나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 화장품 관련된 전략들 실시간 이슈 나올 때마다 재료 나올 때마다 살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주어지는 개장 전 이슈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잠시 후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그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83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절반가량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805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의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KB금융이 3%대로 가장 낙폭이 큽니다. 어제 8%대 뛰어올랐던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3.5% 하락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요. 역시나 10위권까지 대부분의 종목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 파마리서치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도 오늘 쉬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장에서 강했던 로봇주들 모두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장 초반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수가 하방으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르는 종목이 300종목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2,000종목 가까운 종목들이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하락이다 보니까 약간 미증시 영향은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초반부터 빠지는 것 같은데요.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환율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으로서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미국 증시도 가뜩이나 글로벌 증시의 척도인 미국이 가뜩이나 지난 새벽에 좀 혼조세다 보니까 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가뜩이나 우리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는 말이죠. 네, 한 번쯤 빠질 때가 되긴 했다 싶긴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어찌 보면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초반부서부터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뭐 시장 시작 이후에 여기서 시작해서 내내 그 밀리고 있는 흐름이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제 바닥을 형성할런지가 뭐 중요합니다. 일단 뭐 수급을 본다면은 뭐 볼 것 없죠. 현재로서는 빨리 바뀌길 바라야죠. 일단 현물 쪽에서는 메이저들이 양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는 또 이 자리 물론 이 역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외국인이 양 매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죠. 방향은 아니에요.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크게 내려야 이들은 뭐 수익이 되는 이런 그 구조를 좀 취해놨다라는 것이죠. 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현물 시장에서의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쉽게도 이 현물을 지금 매도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초반에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시장에 좀 임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죠. 뭐 개별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데 한국 화장품이 보이네요. 조금 전에 화장품 섹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만큼 물론 이제 사실 제가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이슈로 인해서 이 화장품 섹터가 지금 반응하는지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화장품이 많이 보입니다. 코리아나 청담글로벌 등등등. 다른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간상 왜곡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몇몇 종목들에 의해서 뭐 섹터가 뭐 좋구나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화장품 외에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11월에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좀 전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오늘 볼 게 화장품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니 거기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에펙 거기에 시진핑이 온다고 해서 화장품이 움직이면 네. 김정은 초대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북 관련주도 움직여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움직이고 정말 움직일 이슈들은 많은데 오늘은 어쨌든 실적에도 또 기대감 가져가는 화장품주들, 네. 이 관세에도 민감하고 정말 관세 이슈, 물가 이슈 반영됐을 때도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탄탄한 흐름 이어가주지 않을까 화장품 관련해서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또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해 보면서 관련주들 이슈와 함께 다뤄주고 계신데 김충석 마스터님께서는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거든요. 이 부분 달바글로벌 상승률에서만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방송 중에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시는 종목들이 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강세 보이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상승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7월 9일이었죠. 몇 거래일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가져왔던 K 콘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미르 무려 21.4% 상승률 가져가면서 두 자릿수 대 시원한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6월 27일에 저희가 박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했던 또 스맥이라는 종목, 또 스마트 팩토리 로봇과도 묶이고 있죠. 무려 28% 상승하면서 이 두 종목에서만 상승률을 합해봤을 때 거의 50% 가까이 되는 상승률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이 잘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섹터로 정말 수급이 들어오는지 탄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김충석 마스터님께서 이런 부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주고 계시니까요. 내 계좌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승률 만들어내셨는데 두 가지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7월 9일이니까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지금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 뭐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웹툰이라든지 콘텐츠 시장 역시 정부에서 뭐 지원 또 육성한다, 투자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세계 시장 세계에서 또 우뚝 설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진 상황이죠. 일단은 7월 9일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고 한 이틀 동안 충분히 또 매수의 기회가 있었고요. 또 시세를 뽑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쉬는 움직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살짝 오늘 보니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바로 지점 고점이잖아요. 뭐 틀이 요즘은 샀으면 한번 팔아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천 원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 조금 챙긴자, 비중 축소한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5일선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요인에서 뭐 매도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제 매수천 시점보다 올랐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뭐 스맥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 관련해서 특화망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저점에서 잘 잡아드렸어요. 뭐 이런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이틀 동안 이렇게 오르고 역시나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건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보유하시고 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올랐는데 좀 이제 좀 챙겨가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역시나 그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일단 수익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격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했던 정책 관련주들 또 상법 개정 관련주들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 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바로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뭐 지난 3월이었죠. 여야 합의로 일단 본회의가 할 때 통과가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역시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그 소식이 좀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법 추가 개정에 그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들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온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네. 역시나 이 자체만으로도 좀 모멘텀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도 이제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그 분리선출이라든지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 관련주들 뭐 지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응하게 하겠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JP모건 코스피 5천 시대를 전망하면서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사 쪽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은 뭐 첨단 의료장비 수입 공급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뭐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의 그 지배구조를 본다면은 시총이 1,4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총 자산을 본다면 5조 가량이 돼요. 네. 거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지배력 하며 또 보유가치 지분하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 종목은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어요. 네. 추천하자마자 역시나 20% 넘게 강하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 돌아왔어요. 네.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주봉이에요. 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미 탄력을 나타냈고 일주일간 바닥을 다졌고 살짝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역시나 또 다른 탄력을 위한 자리를 잡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파스통신망에서 방송 종료 후에 공개할 테니까 지금 파스통신망에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추가적인 개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 가진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가져오신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저희가 2주 전에 가져와서 살펴봤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가파른 상승 나왔다가 현재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2주 전 공략 후에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한 자리가 나왔을 때 또 다른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목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나왔을 때 또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보시면서 전략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셔야 잠시 후면 QR코드 굳게 닫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은 당연할 겁니다.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송 종료 후에 빠르게 또 이제 사무실 가야죠. 가서 또 시장을 살펴볼 테니까 같이 의견 나누고 또 많은 매매 팁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파스통신망에 오셔서
네,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여전히 너무 좋다라고 하시니까요. 내가 혼자서 이런 시장들 대응하기 너무 흔들린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김충성 마스터님과 든든하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